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이론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약간 지금 어제는 제가 이루다를 다뤘죠. 이 이루다라는 종목을. 오늘 이론 딱 이루자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제 생각이 좀 나가지고 살짝 버벅인 것 같네요. 약간 데자뷰처럼 느껴져가지고. 어찌되었든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은 어쨌든 움직임이 잘 보여줬어요. 줬는데 제가 이거 2달 전쯤인가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 거래량 터졌으니까 아마 이날이겠네. 요때 다뤘었고,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티가 너무 많이 난다. 근데 솔직히 맞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티 너무 나잖아. 거래량 이렇게 빵빵 뽑으면서 똑같은 가격군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요즘 보면은 진짜 다 알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데서 약간 위화감을 좀 느낀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골파기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을 파긴 팠는데 전 이런 골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건 훨씬 크게 파는 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우선 여기서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좋은 거죠. 좋은 거고, 그리고 사실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깔끔하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골이 나오는 거였고, 뭐 이런 식으로 봤었지만 지금 반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들로 봐서 한 번 더 시도는 또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선은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는지, 중류 구간은 어딘지, 그리고 이 구간들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이모저모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단기 관점으로 하고 끊을 거냐, 약간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스타일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까지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1호는 뭐 이모저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호는 대표적인 5G 테마죠. 아주 대표적이죠. 대표적이고, 뭐 보시면은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인 뭐 KT, LGU 플러스 등의 이동통신 주요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근데 5G가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사실 부가 별로 못 받았어요. 정말 진짜 5G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이게 5G가 진짜 LTE에서 5G로 넘어온 지 진짜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부담은 많이 못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근데 약간 그렇게 된 이유도 솔직히 이해는 돼요. 이게 LTE에서 5G 진짜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뭔가 처음부터 LTE에서 5G가 진짜 뭔가 우리가 처음에 막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 막 3G 시대였고 막 이랬을 때는 막 엄청 획기적이었었지만, 여기서 이제 더 빠른 게 나온다고 LTE까지만 해도 이제 4G까지만 해도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5G는 진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왔달까? 임팩트가 좀 모자랐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도 뭐 6G 얘기까지 뭐 미래 전망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5G가 진짜 그냥 그대로 이대로 끝내고 6G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걸로 바로 넘어갈 거냐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얘기하고 싶은 거는 5G는 생각보다 부가를 많이 못 받아서 아마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슛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름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요즘 워낙 짱짱한 테마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통신 장비 관련해가지고 과연 5G로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올릴까,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5G 테마도 한 번씩 좀 랠리를 돌릴 때가 되긴 됐다. 크게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결부가 돼서 타이밍만 맞으면 오히려 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타이밍도 있는 테마가 저는 통신 장비들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는 뭐 제 견해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로운 재무 상태 좀 한번 봅시다. 재무 상태가 괜찮네요. 괜찮아요. 이 뭐 매출액은 엄청 폭발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 계속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가 추이를 좀 보여왔습니다. 근데 2022년도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2022년도 한번 볼 거고, 우선은 유보율도 뭐 나쁘지 않고, 부채 비율 낮고, 이자 보상 비율 괜찮고, 재무적으로는 그냥 깔끔합니다. 뭐 매매한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 올해 한번 봅시다. 올해 별도. 올해는 뭐 엄청 잘하진 않았네. 그냥 딱 플러스 정도 유지한 그 정도네요. 딱 그 정도인데, 뭐, 그래도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번에까지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2022년도까지는. 2023년도에도 더 잘하면 되죠. 이 정도면 문제는 없습니다. 뭐, 재무적으로 크게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럴 건 없으니까, 매매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냥 소소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좀 더 늘어나주면 당연히 더 좋겠죠. 더 좋겠지만은, 얘는 지금 특성상 봤었을 때 천천히 조금 움직이고, 이 업종 특성
환경상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도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우선 지금 상황 자체 재무적인 부분들은 뭐 나쁠 건 하나도 없고, 2022년도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23년도에 조금 더 나아지면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딱 봐도 이런 패턴이에요. 이게 제가 뭐 라이브 방송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 반작용이 나와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면 떨어지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당연하게. 그리고 떨어지면은 올라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건 보통 데드캣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것도 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움직인다 그랬죠? 이 구간으로 움직인다. 횡보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은, 이게 과정상 이게 만약에 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적정 주가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가정.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 이제 주가라는 게 저평가에 있다가도 고평가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있기도 하고 다시 저평가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여기서 왜 이런 박스 움직임들이 나오냐면은,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올라갔어요. 고평가를 찍었어요. 그럼 고평가를 가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평균 가격으로 다시 회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귀를 합니다. 회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게 다시 저평가로 갈 거냐 고평가를 할 거냐, 이 적정 가격선에서 매수세랑 매도세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기출을 보여주는 게,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은 약간 얕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들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증시도 안 꺾이는 게 저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계속 풀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물가가 떨어진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지.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평균 곡선이라는 게 저는 조금씩 우상향하는데, 여기서 재무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급격하게 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만약에 얘가 이 평균치보다 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요 이루온 같이 요렇게 박스를 치는 것들은 이 다음에 적정 구간을 약간 판단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돌파가 나오면은 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곡선, 적정 주가를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얘는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큰 발전 없이 밑에서 다시 저평가에 찍고 올려야 되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지금 매수세랑 매도세가 서로 간에 이제 적정 주가를 맞춰보기 위해서 좀 싸움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영원히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떨어진 거 이만큼이고 횡보 이만큼 했으면 슬슬 나와야겠죠. 이제 뭔가 폭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떨어졌던 폭이랑 아니면 올라갔던 폭이랑 이 최근 추세랑 이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들이 보통 비슷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올 때가 됐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상방으로 터지길 바랄 뿐이죠. 여기서 예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전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좋아하는데, 손절을 짧게 잡고 치는 게 밑으로 터져버리면 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짧게 잡고 박스권에서 한 뭐 두세 번 손절 치더라도 한 번 먹으면 크게 먹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이제 조금 더 단기 그림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지금은 여기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결국에는 어디 뚫느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뚫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윗구간까지 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뚫린다고 하면은 얘는 적정 주가가 뭐 이렇게 평평해지면서 밑으로 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평평해지면서 이 저평가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파동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봉을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딱 거래량이 한 가지 특이한 게, 줄어들다가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거든요. 얘가 상승 곡선을 타려면 이제 이 구간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요. 근데 오늘 같은 봉이,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가 봉이 직전 걸 넘어섰어요. 이게 보통 요렇게 가요. 이게 거래량들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이걸 뛰어넘는 봉이 나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보통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신호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쉬다가 더 큰 거래량이 붙어주면은 이제 그날이 요거를 돌파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 거래량 추이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3,500원, 4,000원 정도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파동이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차선, 오케이. 차선이 역시 제일 비유하기가 좋습니다. 이 차선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부분 그려놓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 거의 다 흡사해요. 이게. 그 다음에 딱 고점 부분도 이 차선대로 딱 맞죠. 그림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대략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이렇게.
선도 하나씩 그려드려야 이게 헷갈리지 않으니까.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어드릴게요. 여기가 1층입니다. 여기 1층이고요. 지금은 2층에서 나 1층 갈까 3층 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이고요. 이 폭이 지금 다 비슷합니다. 원래 그어놓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2층에서 넘어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3층 끝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3층 꼭대기 부분까지 보통 올라가고 이 힘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아놨던 게 아파트 층을 쌌는데 1층이랑 2층이랑 물론 가끔 특이한 건축물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보통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1층은 코딱지만큼 지어놓고 2층은 진짜 크게 지어놓고 이러면 싸움 납니다. 안 그러겠어요? 가격이 많이 같다라고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아파트 층을 쌓듯이 비슷비슷하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층 다음에 3층 넘어가면 이만큼 움직인다는 원리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00원을 넘어가면서 종가상 확실하게 좀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데서는 계속 타고 가다가 여기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진입가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큰 그림상 봤을 때 요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이건 살리는 파동이고요. 골파기가 나와도 아마 깨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깨려나? 골파기가 혹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깨지면서 이걸 벌리면 이제 1층에서 이제 놀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2층 구간에서 노는 거는 그냥 하나의 파동입니다. 하나의 파동이고, 넘어갈 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돌파하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 이제 3층에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따다당 치면서 여기까지 목표치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또 더해가지고 손절 구간은 뭐 크게 보면 여기로 잡을 수 있겠죠. 짧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잡는 거고, 저는 짧게 잡는 걸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잡고 대처는 좀 어떻게 나가면 되냐면은 뭐 올라올 때 뭐 이 정도 영역 상단 부분 좀 오잖아요. 정리입니다. 반 정도 정리하면 돼요. 반 정도 딱 정리하면 되고, 찍고 눌렀다가 이렇게 M파로 가기도 하고요. 뭐 물론 바로 가기도 해요. 하는데 바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가면은 땡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량 익절하고 나오면 됩니다. 뭐 아니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 매매로 하시던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반대로 만약에 절반 팔았는데 무너져 여기서 못 잡아주고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런 데서는 그냥 뭐 짧게 익절을 하시던지 본전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던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대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앞전에 신고가거든요. 얘가 신고가 한번 뚫어봤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맨날 며칠 계속 터졌어요. 근데 여기 구간을 찔러보면서 지금 분명히 이게 거의 10년이 넘는 짜리의 파동의 이 매물들인데, 여기서 매물을 전 다 받아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동은 그러니까 뭐 물론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뭘 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털고 나서 끝나야 할 종목이었으면 여기서 받아주질 못하고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살리고 올리겠다라는 거는 여기를 받아먹고 평단가를 맞춘 다음에 더 끌어올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여기 터치했던 물량에서 던진 물량이 있냐, 그러니까 주요 주체가 던진 물량이냐 아니면 사들인 물량이냐, 약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좀 큰 파동을 보겠다, 나는 여기서 분명히 이 매물을 다 받아먹었다, 어찌되었든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건 진짜 쉬운 게 아니니까 이거 다 받아주면서 올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난 좀 더 큰 파동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크게 가져가실 생각이면은, 우선 절반은 터시되 남은 파동을 여기서 그럼 털지를 않고 그냥 파동 타는 것들을 보면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저점만 계속 높여가시면 되거든요. 이런 방식대로 이제 큰 파동 보실 거면은, 이런 것들은 갈놈들은 저점을 안 깨요. 그래서 저점을 안 깨는 선에서 계속 추세 매매가 좀 가능한 게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보실 수 있고, 넘어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을 좀 지어 놓을게요. 여기를 이제 확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놨던 이 큰 행복 박스로 하나가 자리가 잡히는 건데, 이 파동이 그대로 올라가서 꽂힙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것들을 봤어요. 500%짜리 파동이거든요. 5,000원 기준으로 한 500원, 500% 정도 잡으면은 한 뭐 25,000원, 30,000원 정도 되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그 대신에 크게 봐야겠죠. 장기 랠리로 봐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넘어가고 나서 신고가 랠리 달리는 걸 위주로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 되고요. 단기 관점은 아예 나는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너무 높은 것 같다. 높이값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에 입각하셔가지고 대처 자리를 두 번에 나누셔서 하시던지,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다음 대처를 보시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여기서 힘싸움만 지지 않으면 돼요. 이게 지면은 이 계단식 하락으로 가요. 이것도 얘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계단식 하락으로 가서 여기를 다시 찍어줘야 돼요. 다시 찍고 이 큰 행복 파동의 저가권에서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그림들이 완성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간 관계상 뭐 내가 진짜 장타 봐도 상관없다, 평단가 관리하면서 하겠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여기 밑으로 이탈되면 어쨌든 시간은 길게 걸립니다. 한번 쭉 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탈시키면 여기서 이제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될 수 있으면은 밑으로는 안 보시는 게 좋고, 뭐 보시겠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평단가 관리를 좀 하셔야겠죠. 어쨌든 회사 자체는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뚫리면 좀 안 되는 라인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엄청 길어졌네요. 어찌됐든 약간 중구난방 얘기해서 그런가? 뭐 어찌되었든 오늘 뭐
이 정도 설명드리면은 이론은 다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저는 이론이 없지만은 그래도 뭐 제 영상 보고 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만 안에서만 대처를 자기 스타일 가지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니까 요 안에서 뭐 짧게 좀 쳐가시든지 장기로 보시든지 뭐 그거는 스타일대로 보시고 요 정도면 정리를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